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이 내뱉는 말이 곧 당신이다. 하늘이 무너졌을 때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는 사람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고 찾아 나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 습관만 바꿔도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말이 주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고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록 사용하는 언어를 품격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를 거머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그것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 마법 같은 힘은 우리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단 잘 될 거라 말해요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첫째, 내는 말하는 대로 믿는다. 우리 삶의 경험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면 활력을 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말을 잘못 선택하면 사람이 순식간에 황폐해진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사용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다. 자신이 가진 가능성의 미궁 속을 생각 없이 몽유병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셈이다. 현명한 선택으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말로 뇌를 속일 수 있다. 희망차고 긍정적인 말을 꾸준히 되풀이하면 뇌는 점차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 말의 변화가 뇌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고 실현할 수 있다. 생각은 자석이다.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당신이다. 말의 힘은 자신 내부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외부의 힘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 요컨대 말의 힘은 자신과 현실을 변화시킨다. 둘째, 말하는 대로 행동이 바뀐다. 부정적인 단어 혹은 문장을 말하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긍정적인 단어나 문장을 말하면 신체 능력이 높아지거나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말의 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은 말이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내게 성공 따윈 일어나지 않아 등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단정해버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그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라고 강조한다. 말은 씨앗과 비슷하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져 생명력을 얻는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진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패배와 실패를 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뿌린 그대로 수확할 뿐이다. 셋째, 무기가 되는 말과 흉기가 되는 말. 하버드 의과대학교 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은 뇌의 특정 부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어린 시절 언어폭력을 당한 성인의 뇌에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렇듯 거칠고 폭력적인 말은 뇌를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흉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뇌를 춤추게 하는 말투는 없을까? 사랑해, 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내가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거 알지? 이처럼 사랑을 담은 말은 듣는 사람의 뇌를 춤추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분노와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또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위로와 격려, 칭찬은 대화 지능을 높인다고 한다. 긍정적인 말은 말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까지 모두의 뇌를 춤추게 한다. 넷째, 내가 한 말이 나를 만든다.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혼잣말로 이를 계속 인지하는 것이 계획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자신을 2인칭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이는 어린 시절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공을 끌어당기는 10가지 말습관.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책 나를 돌파하는 힘에 실린 나의 신조 중 일부분이다. 그는 누구보다 긍정을 강조한다. 나의 신조의 다른 부분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긍정으로 꼽는다. 나폴레온 힐 또한 저서 끌어당김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수라고 역설한다. 자신의 성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긍정적 마음가짐이 끌어당김의 힘을 발현시켜 성공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말은 곧 성공을 끌어당기는 주문이 된다. 그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강력한 말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제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달콤한 과실을 얻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말 10가지를 매일 실천해보자. 말을 바꾸면 자존감이 자란다. 첫째,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이처럼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행복의 조건을 따져 물으며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든다. 누군가 그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행복은 외부의 작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선물의 존재를 깨닫고 개봉하는 순간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은 우리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일순간에. 그러니 행복하다 혹은 나는 행복해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소리내어 말하도록 하자.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어 있던 내가 행복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면 자존감이 튼튼해지고 정말로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둘째,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자기 장점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객관적으로 참된 자기 초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초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적인 테이프가 고집스럽게 돌아갈 때마다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테이프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지 못하고 결국 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장점이 없어서 자신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커다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못나고 무능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시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자신의 장점을 큰 소리로 외칠수록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어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 말은 파나소닉의 창업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타 코노스케의 말이다. 실제로 그의 성장 환경은 유달리 불우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병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으며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스시타 코노스케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발전의 요인으로 여겼다. 때문에라는 부정적 말투 대신 덕분에라는 긍정적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그 비결이었다. 이렇듯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과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결국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과 조건뿐만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매사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넷째, 도망쳐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우울과 화가 마음속에 가득 차면 결국 그 화살은 나 혹은 상대방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물론 어느 쪽이나 결과는 파국이다.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면 관계가 깨지고 내 탓을 하면 자존감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우울증과 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요령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스트레스 면역학자 병광호 박사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다시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하며 마음을 조절하라고 조언한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상황에 적절한 답을 구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하지 마라. 같아요는 추측이나 예상을 할 때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말이다.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처럼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우길 거리는 나머지 무심코 아무 말에나 같아요를 붙여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자신감 없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언어 습관은 특히 청년층 사이에 많이 퍼져 있다. 나는 이런 모습이 현재 청년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어쩐지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라도 더더욱 말투 교정에 힘써야 한다. 같아요를 남용하면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기 힘들다. 이런 말투는 마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는 것과 같다. 자신 없는 말투는 상대에게 긍정적인 호응과 호감을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분명하고 명쾌한 말투로 고칠 필요가 있다. 자신감 없어 보이는 표현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표현을 쓰면 대화가 꽉 막혀 의미 없는 소리에 머물고 만다. 그래서 자신감 없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 단단한 확언을 입 밖으로 내게 되면 스스로도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된다. 생각에 확신이 서면 행동도 당당해진다. 자신 있는 태도와 말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이는 다시 자신감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 말과 마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첫째, 설득보다는 공감이 먼저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천박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진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가지 공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상대방은 내 말재주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경청, 리액션, 공통의 관심사라는 공감의 세 요소를 활용한다면 당신의 대화는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둘째, 한 번의 미소가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 웃지 않아도 하루가 가고 웃어도 하루가 갑니다. 그럼 웃는 게 낫지요. 몇 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는 이 멋진 문장의 주인공은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다. 나는 과거 북 콘서트에서 그를 만난 적 있다. 100세가 넘을 정도로 연로한 학자임에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쾌활하고 건강한 미소로 만인을 대하는 그의 모습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미소의 힘 덕분일까?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즐겁고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미소는 호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열쇠다. 대화에서 웃음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끔은 말없이 미소 짓는 얼굴이 100마디 말보다 강한 친화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특히 웃음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매우 강해 빙산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은 상대의 마음조차도 여지없이 녹여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라는 속담이 괜히 있을까? 그러니 당신도 웃는 얼굴을 연습해보라. 처음엔 어색하고 낯간지러울지 몰라도 그런 당신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마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해질 것이다. 셋째, 호감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칭찬이 몸에 밴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항상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만약 성공한 경영자나 사업가가 되기 위해 인맥을 많이 만들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보자. 진심 어린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당신을 좋은 기운을 가진 유쾌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넷째, 품격을 완성하는 것은 말투다.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는지 거듭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말투의 품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율곡 이의 역시 신중한 말하기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말을 신중하게 하라. 배우는 사람이 선비의 행실을 닦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사람의 잘못은 말에서 말미암은 것이 많으므로 말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때에 맞추어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긍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말을 바꾸면 일이 술술 풀린다. 첫째, 최고의 코치는 거울 속 당신이다. 빌 게이츠는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오늘은 왠지 내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 라는 말을 외쳤다. 이와 비슷하게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세면대 거울을 바라보며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하고 싶나? 라고 물었다. 이들이 거울을 보며 얻은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자기 확신이다. 이들은 그 나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묻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하려는 일에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6개월만 해보라. 그리고 말 잘하는 연습을 6개월 해라.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 된다.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목표를 힘찬 목소리로 외쳐보자. 잠들어 있던 당신의 잠재력이 활성화되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둘째, 긴장을 에너지로 바꾸는 말 습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아는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호텔 주방에서 접시 닦기로 연명하던 그가 어떻게 연매출 3천만 달러의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그 비결을 바로 마음속 리허설이라 말한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실패를 체험하고 재무장하는 연습을 거듭할수록 언젠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절과 실패를 빠르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습관화된 긍정의 힘을 역설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라.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라. 실력 향상과 컨디션 관리만큼이나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다잡는 것 역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셋째,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하지 못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태도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삶의 형편을 완성하는 것은 마음의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수잔 제퍼스는 저서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에서 놀라운 사실을 전한다. 해야 한다처럼 배수진을 치는 말이 오히려 할 수 없다라는 말만큼이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돈이 풍족해진다. 첫째, 돈그릇을 키우는 말습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위와 같은 신세한탄을 자주 들을 수 있다. 가끔씩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투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마음의 초점이 풍요가 아닌 결핍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부를 손에 넣지 못하는 원인이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부자가 될 운명 역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강렬히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를 거머쥘 수 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결핍과 무기력의 말투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런 말투가 자신을 스스로 빈곤의 궁지로 몰아가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말투를 버리지 못하면 가난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말이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난의 운명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핍과 무기력의 말투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말과 생각을 풍요롭게 정돈해야 한다. 셰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빈곤으로 몰아넣는 다음 7가지 습성을 버리라고 강조한다. 왜 부를 이뤄야 하는지 모르는 것.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 끝까지 해내려는 절실함이 없는 것. 조금의 불편함도 참아내지 못하는 것.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을 피하는 것. 제 역량을 넘어서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 것. 자신의 강점 대신 약점에 집중하는 것. 왜 부를 이뤄야 하는지도 모르고 분명한 목표나 절실함도 없으며 인내심과 책임감 그리고 열정이 부족한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둘째, 하늘은 스스로 믿는 자를 부자로 만든다. 나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마하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고작 1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호기로운 13살짜리 소녀는 정말로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큰손 중에 큰손이 되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이다. 호언장담은 꿈과 목표를 현실로 옮기는 핵심적인 비결 중 하나다. 이는 탄탄한 내공과 확실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내놓는 열망과 자신감의 선언이다. 이로써 워런 버핏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를 입증하는 두 세계적인 기업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인 19살에 이미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설계한 인생 50년 계획을 수립했다. 20년도 채 살지 않은 소년이 50년의 계획을 세운다니 엉뚱하고 터무니없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1981년 소프트뱅크를 창업하는 자리에서
그는 단 2명의 직원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선언했다. 소프트뱅크는 5년 이내에 100억엔, 10년 뒤에는 500억엔, 그리고 언젠가는 1조엔대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손정혜 회장은 자신의 비전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당당했다. 그는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말을 믿었다. 그렇게 1999년 그는 63억 달러의 재산으로 세계 53위의 대부호가 되었다. 호언장담을 통해 부자가 된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다. 그는 삼수를 해서 대학에 겨우겨우 진학한 데다 대학 졸업 후에는 입사 시험에 30번도 넘게 낙방하는 등 오랜 실패를 맛봤다. 그러나 마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항저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알리바바를 중국 인터넷 쇼핑 시장에 거들어 성장시켰다. 중국 1위 온라인 쇼핑몰이 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마윈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 15년간 알리바바는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세계가 알리바바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윈은 자신의 말을 실현시켰다. 2014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으며 전 세계인에게 그 이름을 각인시켰다. 현재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2,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자신의 꿈을 널리 설파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위축되어 감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한다. 이 둘의 차이는 머지않아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이다. 당당하게 목표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잠재력은 최대치로 발휘되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치울 수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워런 버핏처럼, 손정희처럼, 마윈처럼 당당히 호언장담하라. 셋째,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말해라. 현재 넉넉하지 않더라도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라. 연기를 잘하면 잠재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미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며 말하고 쓰고 행동하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현실로 착각한다. 그러면 뇌는 그에 맞추어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고 이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당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뇌를 속여라. 현재형 미래 일기를 쓰고 열과 성을 다해 낭독하라. 그러면 뇌는 당신의 꿈을 기억할 것이며 그 목표를 이루도록 꾸준히 실천할 의욕을 뿜어낼 것이다. 넷째, 풍족하게 살고 싶다면 좌우명을 만들어라. 성공한 백만장자 기업인에게는 하나같이 멋들어진 좌우명이 있다. 이들은 좌우명이 자신의 삶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좌우명이야말로 이들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버팀목이자 성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히든카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종일 몇 번씩 좌우명을 소리내어 말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느낌과 감정을 담아 50번씩 반복하라. 좌우명을 써서 욕실 거울이나 자동차 계기판, 책상 위에 달력, 냉장고 문, 지갑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아라. 좌우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과 그것이 표현하는 가치들이 당신의 습관이 될 것이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한다. 이는 믿음이나 신념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심리 법칙이다. 좌우명은 그러한 신념을 가장 세련된 형태로 갈고 닦은 결정판이다. 이를 통해 백만장자 기업인들은 자신의 삶을 예언했다. 바로 그 한 줄의 신념이 그들을 존경받는 거물의 삶으로 이끈 것이다. 다섯째, 가장 훌륭한 상담사는 나 자신이다. 자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과가 더 좋다. 과제가 어려울 때 낮은 목소리로 자기 대화를 시작하라. 자기 대화는 어렵거나 새로운 과제를 더 주의 깊게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자기 대화를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내적 대화를 통해 성공 프로그램을 짜 넣어라. 자기 대화는 미궁 같은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고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이다. 여섯째,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라. 실제로 큰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은 모두 신용을 생명처럼 중히 여겼다. 신생신사. 말 그대로 대부분의 부자는 신용에 살고 신용에 죽는다. 부자가 신용이 없다는 것은 향후 자산 관리가 어렵다는 의미다. 부를 축적하거나 부를 지키거나 부를 활용하는 일 모두 신용을 바탕으로 한다. 신용을 미천으로 인맥을 쌓고 그를 통해 얻은 정보로 돈을 굴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의 말에 신용을 지켜야 한다. 허언을 일삼고 했던 말을 번복하는 사람과는 그 누구도 선뜻 거래를 하려 들지 않는다. 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뱉은 말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돈이 모여든다. 말에 차곡차곡 신용이 쌓일수록 그와 비례의 부의 축적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신용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하자. 신용은 눈앞의 천금보다 중하다. 말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 말이 쌓이면 행동을 이루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을 이루고, 성품이 쌓이면 운명을 이룬다. 첫째, 나의 미래를 운에 맡기지 말라. 목표를 주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말하면 이는 일종의 약속처럼 작용한다.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다. 자신과의 약속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슬쩍 빠져나가기 쉬운 반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에까지 그러기는 쉽지 않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목표를 주변에 선포하는 일은 계획을 더 잘 이루어지게 만든다. 우리의 말은 꿈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꿈을 꾸는 것이나 믿음의 눈으로 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 인생을 향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다. 우리가 뭔가를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말의 내용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영적 원리다. 둘째, 1% 변화가 모이면 태산을 옮긴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1%만 투자하자. 하루 1%만 잡아주면 나머지 99%는 저절로 달라진다. 1년이 되기 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난다. 작게 시작하자. 크게 달라진다. 모든 위대한 성취에는 반드시 작은 시작점이 있다. 1%는 우스워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수치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 정보는 약 98.7% 동일하다고 한다. 겨우 1.3%의 차이가 사람과 침팬지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1%만이라도 변하자라는 다짐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변화를 불러온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매일 실천하는 사소한 습관이 축적되면 시간이 흐른 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작심삼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작은 목표부터 꾸준히 달성해 나가면 자신감이 고취되어 꾸준히 의욕을 유지하고 큰 목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날마다 실행하는 습관화 활동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면 오래 지속할 수 없다. 무리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내기보다는 큰 노력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일이라도 날마다 꾸준히 실천하는 편이 낫다. 처음에는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습관 정착에 중점을 두어야만 습관화에 성공할 수 있다. 셋째, 이미 꿈을 이룬 것처럼 말하라. 자주 후회와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아쉬운 과거에 얽매여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 심리학자 베르너 빙클러는 그들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아주 오래전의 일을 세세히 기억한다. 둘째,
옛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옛일이 반복될까 두려워한다. 셋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넷째, 과거에 쓰던 물건을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매달린 나머지 현재를 온전히 만끽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미래를 막연하게만 생각한 채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지 못한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실패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후회스럽고 불만스러운 과거에 단호하게 작별을 고하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은 고여있는 샘물이 아니라 매 순간 흐르는 강물과 같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일단 흘러간 시간에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말투를 습관화해야 한다. 과거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말투를 과감히 버리고 미래를 꿈꾸는 말투로 무장하는 것이다. 거창해 보이지만 어려울 것 없다. 비결은 바로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나아가 미래 시제로 말하는 것이다. 여름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한 몸매를 가질 거야.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가 될 거야. 겨우 시제 하나만 바꾸어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의식은 미래를 향해 정렬된다. 넷째, 나는 마지막까지 내 편이어야 한다. 흔히 칭찬이라고 하면 타인에게 해주는 것 혹은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칭찬의 힘은 강력하다. 이 역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았을 때처럼 흥이 나고 의욕이 증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시영 박사는 칭찬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말한다. 특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칭찬하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자신감을 키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주 자기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해주자. 자기 칭찬은 마음의 건강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단, 자기 칭찬을 제대로 하려면 연습 또한 필요하다.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잘못된 겸양도 자만심도 아닌 중용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당신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이죠. 말 속에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힘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힘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졌을 때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는 사람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고 찾아 나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